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술적 분석으로 종목을 리뷰하는 시간이고요. 행투 멤버분들만 시청하실 수 있는 멤버 전용 영상입니다. 코카가 사용하는 기술적 보조 지표의 적용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전반적인 적용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 들으실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를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해도 어렵고. 하지만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시청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 지표를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는 영상도 준비를 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은 종합적인 내용과 세부적 내용을 쭉 함께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쭉 계속 그냥 몰라도 계속 한번 이 종목, 저 종목, 여러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종합평으로 보내드리는 것, 나눠서 보내드리는 것을 쭉 한번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또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전체 공개 영상을 통해서 아프리카 TV라는 종목하고 현대위아라는 종목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그 리뷰를 들어서는 사실상 디테일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해 안 하고 기본적으로 이 가격 또 그러니까 저항선하고 지지선의 가격만 잘 알아도 매매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술적 보조지표 말 그대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보조로만 사용하고 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이 기술적 지표 하나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정말 인생을 걸고 열심히 만들어낸 지표들입니다. 이 지표가 모든 지표들이 보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지표는 이런 상황에 잘 맞고 어떤 지표는 저런 상황에 잘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만 새로운 지표들이 개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고 이건 보조적인 수단이니까 몰라도 돼. 그거 갖고 하면 절대 주식 성공하기 어려워. 네,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만의 기준 쉽게 말해서 바다를 항해하는데 나침판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GPS로 다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보조 정보들을 통해서 항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항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보조 지표들을 이용해서 항해에 도움될 수 있는 갖가지 정보들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다. 그죠?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폄하해요. 기술적 분석, 보조적 지표, 보조적 수단 그걸로 끝내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이거에 너무 맹신하고 이거에 모든 것을 적용해서 이걸로만 가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때 내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걸 또 너무 시간 들이지 않고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이만큼 좋은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코카는 이러한 기술적 보조 지표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또 제가 설명을 쭉 드리면 그걸 들으시면서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일반 영상으로 아프리카 TV하고 현대위아를 했는데 오늘은 현대위아만 가지고 조금 더 기술적 분석으로 심화된 아주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제가 대충 어떤 보조지표들, 어떤 기술적 접근으로 분석을 하는지를 많이들 보셨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단 주봉 차트를 통해서는 제가 주봉 차트를 통해서 종목 발굴법이라고 하는 코카의 그 TFTS 시스템, 그죠? 거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설명을 세 편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주봉의 이동 평균선을 주간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 차트, 일봉 차트에서는 주로 무엇을 보느냐면은 레벨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격대, 어느 것이 저항 가격인지 어느 것이 지지 가격인지, 제가 이제 주요 지지선이라든지 주요 저항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 것들을 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240일 이동평균선을 보기도 하고요. 물론 20일, 60일 이동평균선도 보긴 하지만 그건 뭐 크게 보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점검만 하는 수준으로 간다. 기본적으로 코카가 사용하는 대부분 보조지표들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전반적인 정보만, 지금 상태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가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깊이 있는, 너무 깊이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찰칵, 사진 촬영하듯이 찰칵 하면 벌써 전체적인 영상, 전체적인 화면이 탁 스캔되고 끝나버리는 수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보는 차트는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라고 하죠. 우리 코카의 그 주식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이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스토캐스틱이 제가 상당히 이 기술적 보조 지표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내용 중에 바로 이 스토캐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중에 뭐 유튜브나 또 서적이나 많은 그 스토캐스틱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을 일간, 주간, 월간, 연간으로 전부 다 나눠서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 세트로 보고 접근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보시기 힘들 겁니다. 이건 사실 저만이 쭉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기준이 된 건데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것도 같이 계속 또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간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 중에서 스토캐스틱 에너지를 또 중요하게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DMI라는 지표 있죠. DMI라는 보조 지표도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다. 그리고 당연히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 수급도 중요하겠죠. 메이저 세력들, 흔히 말해서 외인이나 기관들의 수급 역량, 그리고 우리 또 개인들의 수급 역량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수급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 그 다음에 DMI,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물 차트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 엔블롭 차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엔블롭 차트를 각각의 역사적으로 어떤 그 주가의 움직임과 엔블롭 차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격과 내용을 확인하는 또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 그냥 현재 위치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엘리게이터라고 하는 보조지표를 사용하죠. 엘리게이터는 보조지표, 상당히 이것도 영향력이 큰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MACD, 그죠? 그 다음에 RSI, 그다음 CCI, 그와 같은 보조지표들을 사용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윌리엄 펄스라고 하는 보조지표인데, 이 RSI, CCI, 윌리엄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게 보는 보조지표는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또 그런 기술적 보조지표다 보니까 주로 추세를 읽을 때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이 비행기를 이렇게 파일로트들이 비행기를 조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더 가깝게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계기판들이 있어요. 그죠? 뭐 특히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속도계도 있고 RPM을 보여주는 또 RPM 계기판도 있고, 또 기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현재 자동차의 엔진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계기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점점 자동차들이 첨단화되면서 뭐 타이어의 압력이라든지 또 브레이크 그 액의 또는 윤활유의 어떤 상태, 언제가 교체 시기인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알려주죠. 사실상 그 자체 하나하나가 운전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자체의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 정보들을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게 그런 보조 계기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도 따지고 보면 주식의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음으로써 어떤 위험 신호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고 매매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을 찾아내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보조 지표를 맹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보조라는 말을 그래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눈으로 이 보조 지표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판단을 할 때 중요한 정보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간략하게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종합편으로 전체적인 것을 한 번씩 리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가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깊이 있게 가는 것은 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영상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만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뭐 일목균형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시간도 가지겠고요. 오늘같이 종합편에는 전반적인 모든 보조 지표를 한번 쑥 훑고 지나가 보는 그런 상태를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봉 차트죠. 주봉 차트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TFTS 키노트 영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그 주봉 차트에서 보는 이동평균선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12주 이동평균선이다. 이 12주 이동평균선의 주가가 12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지 또는 아래에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12주 이동평균선이 1차적으로는 골든이 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12주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위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4주 이동평균선하고 16주 이동평균선 여기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된 주황색이 있죠. 이거 지금 그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키노트 영상 올려드렸었죠. 코카이 키노트 영상 11편, 12편, 13편 이렇게 3편을 이 주봉 차트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종목 발굴, 뭐 어떻게 보면 종목 발굴이라기보다는 종목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영상인데요. 11, 12, 13 그중에서 11, 12는 공개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11과 12를 보시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동평균선 중에서 4주 이동평균 16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4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4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주 이동평균선은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주 이동평균선이 반드시 16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되는 정배열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 4주와 16주 이동평균선 모두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태 거기에다가 12주 이동평균선도 뚫고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스티안 지수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그런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스티안 지수는 골든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시그널 값과 인덱스 값이 정별이 되는 골든 상태가 되어야만 된다. 최소한 그 상태가 되어야만 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8일 날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화살표를 해놨죠. 10월 8일 날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 타이밍,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 보실 수 있죠. 그죠? 밑에 보시면은 점선이 있고요. 그죠? 16주선, 4주선, 12주선, 그 다음에 보스티안 지수, 골든 이 상태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이렇게 돼서 시작돼 갖고 이 자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피보나치 선, 초록색 연두색 선을 지금 피보나치 선으로 그어놨는데요. 이 피보나치 선을 그을 때 이 해당
해당 그 차트에서 가장 저가 부분, 이 파동의 가장 저가 부분을 시작으로 보스티안 지수를 88%까지로 맞추고 세팅을 하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88% 위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타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높은 부분인 99,975원까지를 상승을 해야만 현대위아는 여기에서 발생한 매수 사인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라인인 88%에 38% 죄송합니다. 38%에 해당하는 이 라인을 여기에 가장 고가 부분, 이 주에 발생한 가장 고가 부분에 그림을 그리면 되죠. 제가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걸 다시 지우고. 자, 피보나치는 어떻게 걷느냐면은 피보나치 툴, 모든 HTS에는 피보나치 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긁 때 38%에 해당하는 두 번째 라인 있죠? 위에서부터 두 번째 점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매수 사인이 뜬 가장 고가 부분의 두 번째 라인을 가장 눈대중으로 보는 거죠. 가장 근접하게 만든다. 그죠? 만들고 이 파동 전에 가장 저가 부분이 67,7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67,700원을 저점으로 세팅을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더 조정을 해서 하여간 여기에 있는 이 가장 고점이 피보나치 라인의 위에서 두 번째 약 38%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연결되도록 피보나치 라인을 그리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상승은 가장 피보나치 라인의 가장 상단 10만 262원 정도다가 될 것이다. 이건 뭐 조금씩 그리기 나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대충 뭐 금액을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 262원 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으면 10만 원 정도. 그죠? 10만 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이때 발생했던 상승세가 완전히 성공했다,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추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상태에서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위아를 예를 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8일 주간에 10월 두 번째 주에 이미 매수 사인이 발생을 했고요. 매수 사인이라기보다는 매수를 해도 되는 상태로 발생을 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이게 힘있게 쭉쭉쭉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봉 상태에서는 합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 상태를 보시면은 일간 상태에서는 이제 제가 첫 번째 보는 것이 매물대를 확인하는 건데 매물대는 우리가 바로 일목균형표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일목균형표는 일반적인 세팅을 제가 사용을 그대로 합니다. 특별히 변형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음운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양운이 있습니다. 양운은 제가 빨간색으로 음운은 파란색으로 그 세팅을 해놨죠. 그죠? 세팅을 해놨고 여기 보시면 분홍색 라인이 되어 있는 게 스낵스팬 1 이렇게 그 하늘색으로 된 게 스낵스팬 2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게 후행스팬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일목균형표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26일에 선행을 한 그 구름을 만듭니다. 그게 스낵스팬 1과 스낵스팬 2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차트 설정하시는 거에 가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환선이 9일이고 기준선이 26, 그 다음에 스낵스팬 2를 52일로 적는데요. 요건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조금 더 세분화할 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냥 26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로부터 앞으로 25일, 미래의 26일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으로 치면 25일이 됩니다. 26일의 선행에 대한 구름대를 여기서 스낵스팬 1으로 또 스낵스팬 2는 52일로 계산을 해서 이 구름대를 그려주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HTS에서 자동으로 다 그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석하느냐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구름대가 지금 음운입니다. 그죠? 음운. 음운일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음운을 주로 상승 돌파를 하게 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로 양운을 통해서 하락할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 대개 이렇게 돌파할 때는 음운의 모습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고요. 또 밑으로 떨어지고 밑으로 하향 돌파할 때는 주로 양운에서, 여기도 양운으로 돌파를 하향 돌파를 했죠,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음운으로 올라갔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일목균형표상에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상태인데요. 지금은 보시면은 선행스팬 1도 내려오고 선행스팬 2도 내려오죠. 선행스팬 1은 26일에 대한,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52일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양운으로 전환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파해야 될 구간에는 음운, 그 다음에 선행적인 구름, 선행구름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요. 이 선행구름은 양운으로 전환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돼야 상승의 여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건 뭐냐면은 매물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 지금 보시면 현대위아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가격이 5월달, 6월달 쭉 올랐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사고 싶어 비싸서 못 사겠네, 계속 올라가네, 아 진작 살 걸 하다가 가격이 갑자기 급락합니다. 근데 이 급락할 때 이 초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사고 싶어서 아 현대위아를 샀으면 정말 돈을 많이 벌었겠네 하고 부러운 눈초리로 기다리고 있던 개인들이, 뭐 꼭 개인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조정이 조금 나오네 하면서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량을 사게 되죠. 물량을 사게 되고 더 떨어지네 물타기, 더 떨어지네 물타기, 더 떨어지네 물타기, 더 떨어지네 물타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동안에 많은 매물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 어느 구간에 많이 쌓이느냐, 이 구름대가 위치한 이 구간대에 상당히 많은 매물대들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그 자체의 말은 달리 말해서 여기에 많이 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난 본전만 와도 팔겠다. 본전만 와도 팔겠다. 왜냐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죠?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본전만 와도 팔겠다는 본전 심리가 지금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52일, 26일과 52일이 지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더 떨어지는 것 때문에 뭐 정리 매매도 나오고 반대 매매도 나오고 더 이상 못 버티게 해서 손절도 치고 막 이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매물대의 위치가 점점 하락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의 매물대의 위치와 지금 현재 매물대 위치는 분명히 한 단계 레벨 다운 됐잖아요. 그죠? 그걸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매물대들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거나 없어지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네. 오케이, 나는 사고 싶은데 못 사고 하다가 결국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의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덜커덩 물려버리게 되고, 그 물린 게 계속 하락할 때 뭐합니까? 절대 저는 콕하는 말씀드리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타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타기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왜?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자꾸만 물타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량을 보유하게 되고 손실폭은 상당히 커져 있고 현금은 다 떨어졌어. 그죠? 그러다가 시장이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급락이 나오게 되거나 하면 혹시 신용 쓴 사람들은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까지 물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이 종목에 대한 주가는 상승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매물들이 점점 얕아지기 시작하는, 그걸 이 일목균형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으로 지금 현재는 이 구간이 돌파하기가 참 좋은 어떤 메리트 있는 자리다. 그래서 코카는 이 현대위아를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매물대가 아주 얕은 구간이기 때문에 요로 침투하기가 가장 좋아 보여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 또한, 후행 스팬 여기 주황색으로 된 후행 스팬은 반대로 지금 가격의 26일 이후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움직임과 여기의 움직임이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선 차트고 이건 캔들 차트이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 같아도요. 종가를 이은 선 차트로 바꾸면 똑같은 26일 이전으로 돌아간 과거로 돌아간 똑같은 그림자 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6일에 어떤 매물벽이 소화되는 기간을 조금 더 시간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캔들대가 이 후행스팬이 지금 돌파를 했다. 이 자체는 어느 정도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일단 후행스팬은 돌파를 시도했고요. 또 돌파가 된 상태고 지금 이제 선행 구름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행 구름대보다는 지금 현재 구름대, 그다음에 선행 구름대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양운으로 전환되기,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를 뚫고 올라가는 분홍색 선이 이 하늘색 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양운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일간 차트상에서는 이 자체 일목균형표만 확인해도 큰 걸 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차트에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는 여기에 있는 상단선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하단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가 지금 20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선행스팬, 후행스팬 중간에 있는 20일 중앙선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20일 이동평균선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20일 이동평균선이다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코카이 아카데미 영상을 통해서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도 이미 포스팅을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였죠. 네, 여러분들 이 볼린저 밴드도 반드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주가는 핑퐁 게임을 한다. 위에 갔으면 내려오고 밑에 갔으면 올라가고 위에 맞고 밑에 맞고 위에 맞고 밑에 맞고 하는 그런 무한 반복의 파동을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을 타치하면서 움직인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치하고 올라갈 때 그리고 상단을 벗어날 때 그죠? 상단을 벗어나면 이제 밑으로 하단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 하단으로 갈 때 자, 보시면 위에 색깔을 지금 제가 자, 위에가 상단선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하단선으로 칠게요. 가격이 상단선과 하단선을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상단선을 돌파했다가 하락하는 그 구간, 하단선을 하방으로 돌파했다가 다시 안으로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진입하는 이 시기,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걸 통해서도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절대적으로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보조지표고요. 그 보조지표는 제가 이 일간 차트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치했죠? 타치하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첫 번째 양봉인 이 장대 양봉이 사실은 매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미션은 뭐냐면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는 거죠. 만나러 갔다가 지금 현재 보시면 만나지 못하고 다시 밀렸습니다. 하지만 21선에서 다시 지지받고 계속 상승을 해서 위에 있는 상단을 한번 만나러 가야만 이 미션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 미션은 위를 만나는 겁니다. 반드시 위로 가는데 위로 가기 전에 금방 가지 못하고 힘을 못 쓰다가 결국에는 가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심지어는 상단을 가지 못하고 하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엄청나게 주가 하락이 큰 상황으로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 좋은 예가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났죠? 그리고 다시 벗어났다가 상단이 여기에 있는데 상단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게 맞는 거지만 가지 못하고 21선에서 걸려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훨씬 더 큰 하락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21선을 돌파하고 지지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 위험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계속 21선을 지지하고 위로 가려는 힘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추세 하락의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너지 밴드도 일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죠. 스토캐스틱은 일간, 주간, 연간, 월간에 해당하는 그런 차트로 제가 세팅을 한다 그랬죠. 세팅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간 차트를 저는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월간과 연간도 중요하고 일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일간의 지표값의 방향, 주간의 지표값의 방향, 월간과 연간의 지표값의 방향이 상방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은 현대위아의 현재 10월 27일 오늘 현재는 일간도 상승, 주간도 상승, 월간도 상승, 연간은 하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 데드까지 발생했죠. 그래서 초장기적인 국면 차트를 크게 보겠습니다. 초장기적인 국면에서 봤을 때는 이때 골든이 났고 이때 데드가 났죠. 근데 이때부터는 초장기적인 국면에서는 상승에 대한 에너지 값이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올랐죠. 하지만 이 자체는 초장기이기 때문에 코카는 크게 영향력을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카가 여기에 이 사이클을 보고 들어갈 만큼 이건 보통 2, 3년 뭐 이렇게 3, 4년 주기로 사이클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월간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죠. 지금 월간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언제부터 조정받았나요? 6월 달부터 10월 초순까지 조정을 받고 보시는 바와 같이 월간이 급격한 에너지 값을 상승시키고 있는 중이고 일간과 주간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있는 주간. 물론 이 위치가 중요하긴 하죠.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주간 스토캐스틱의 위치이기 때문에 주간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7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면 좋겠냐? 80까지 올라가면 제일 좋습니다. 지난번처럼 80까지 올라가고 80 이상 85로 들어가면 이제 초과열권, 초초과열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도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다. 물론 그 사이에 일간의 파동은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하락 파동할 때 그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하락 파동, 일간이 하락 파동으로 에너지 값을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주간이나 월간은 멀쩡히 살아있다. 이때는 정말 좋은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특히 조정 구간보다는 조정에서 반등하는 아니면 조정을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 조정이 시작되면 3일째나 5일째나 7일째나 9일째 같은 홀수 날을 기다려보자. 그 말은 3일, 5일, 7일, 9일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하루라도 더 기다려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깐만 빨리 대응하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때로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어떤 잘못된 그 방향으로 휘말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진짜 이렇게 떨어지는 일간상 이렇게 떨어지는 에너지 값이 주간 차트를 훼손시키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일간 스토캐스틱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 또는 골든 자리를 보일 때 충분히 물량을 더 매집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죠? 상관없잖아요. 늦지 않아요. 뭐 조금 더 호가 한두 가, 세 호가 정도 더 높게 산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만들어서 키워나갈 입장. 점점 비중을 확대시키는데 수익률을 담보로 확대시켜야 되는 입장을 봤을 때는 절대 하루하루 그 몇백 원, 몇 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여유를 챙기시라. 그게 이제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DMI라고 하는 보조 지표가 중요한데요. 이 DMI는 DMI 빨간색이 이제 D 플러스 값이라 그러고 파란색을 D 마이너스 값이라 그러고 가운데를 이제 ADX라 그러는데요. ADX는 위에 상위에 있는 그 지표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D 마이너스 값이 위에 있다면 D 마이너스 값의 평균을 따라가는 게 ADX고 그 다음에 D 플러스 값이 위에 있다면 D 플러스 값의 평균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ADX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DX는 위에 있는 D 플러스 값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때는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위에 있기 때문에 D 마이너스를 무시해 버리시면 돼요. 위에 있는 D 플러스 값과 ADX만 보시고, 반대로 D 마이너스 값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D 마이너스 값과 밑에 있는 ADX 값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D 마이너스가 꺾이기 시작하면 평균이기 때문에 며칠 후에 이 ADX 값도 꺾여 딸려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무조건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위에 있어야 된다. 1번 첫 번째는 D 플러스 빨간색 선이 D 마이너스 선 위에 있어야 된다. 2번 ADX 값은 가급적이면 D 마이너스 위로 올라오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D 마이너스 값이 떨어졌어요. D 마이너스 값과 떨어지면서 D 플러스 값과 골든이 났죠. D 플러스 값이 위로 올라갔지만 이때도 좋은 매수 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DX 값도 D 마이너스와 또 골든 나게 되는 상황이 생겼었죠. 이때도 또 한 번의 매수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위에 항상 존재해야 한다. 네,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급 라인도 지금 이 종목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기관입니다. 초록색은 기관이고 빨간색은 외국인이고 파란색은 개인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의 비중을 이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지금 물량을 계속 사모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기관들은 점점점 이렇게 물량을 높이고 있는데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해요, 그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기관들이 물량을 모은다기보다는 소리 없이 매집을 하는 단계다. 급하게 매집하지 않고 소리 없이 매집하는 단계다라는 수준으로 보면 될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의 메이저 세력인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아마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수급 라인을 이런 보조지표 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주인이 누군가를 반드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매매 동향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사는데 그 기관의 주로 주인이 누구냐면 보험, 그죠? 그 다음에 투신권, 그 다음에 연기금 등이 지금 물량을 조금씩 더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인들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을 지금 줄이고 있는데 외인들의 방향이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이 기관들이 외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외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왔을 때 기관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상당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면 쌍끌이 매수라고 그러는데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물량을 사모으기 때문에 주가는 그때는 큰 폭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MI 지표는 그렇게까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게이터하고 그 다음에 MACD를 보시게 되는데요. MACD하고 엘리게이터는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요. 나머지 RSI, CCI, 윌리엄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세 개는 생략을 하고요. 엘리게이터하고 MACD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사용하는 차트를 통해 보면은 이게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잡할까봐 제가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금 모니터로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는 실전에서는 바로 이 차트를 이용합니다. 위에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의 스토캐스틱이 있고요. 밑에는 MACD, 그 밑에는 캔들 차트와 함께 엘리게이터, 그다음에 그 밑에는 RSI, CCI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MACD 같은 경우에는 MACD의 시그널선과 인덱스 값이 반드시 골든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데드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고 계속 빠지게 되고요. 이 노란색 선 인덱스 값이 위에 있는 초록색 시그널선 값을 돌파해야만,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또한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만 그때부터 상승의 기운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상승의 그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이때만 해도 상승의 에너지가 아주 가파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도 이 MACD가 골든이 나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확 변합니다. 그러니까 급상승
또는 급하락하는 에너지 값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변곡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는 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ACD와 MACD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엘리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선 3개가 있죠.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엘리게이터 뭐 아시다시피 악어잖아요, 악어. 네, 차트 설정을 잠깐 보시면은 자, 엘리게이터 차트 설정을 보시면은 뭐 참 재밌습니다. 뭐 턱, 이빨, 입술, 시프트 1, 시프트 2, 시프트 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동 평균도 평활이라는 이동 평균 잘 사용하지 않는 이동 평균을 쓰고 가격도 중간 값입니다. 이거는 그냥 엘리게이터가 엘리게이터 보조 지표를 세팅하면 나오는 그 보조 지표 값 그대로 저는 변형을 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상한선이 파란색으로 하한선이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중앙선이 초록색으로 제가 설정을 바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빨간 선을 상한선, 파란 선을 하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 선을 중앙선으로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주가 캔들의 위치가 이러한 선들을 돌파하고 올라가야만 매물대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선을 뚫고 올라갈 때 또 올라갈 때 뚫는 모습 특히 이렇게 빨간색 선인 상한선을 돌파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중앙선은 초록색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파란색 선인 하한선을 돌파할 때 이 두 개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 지표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좀 분할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조 지표들을 떠나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저항선과 지지선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제가 선이 그어져 있죠. 여기 지금 78,300원이라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연두색으로 이렇게 또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라인은 지지선인데요. 이 지지선 노란선은 저항선이라고 부릅니다. 주요 저항선 지지선을 제가 특별히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이렇게 노란색과 연두색 선으로 표현을 해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노란색 선인 저항선을 돌파해야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반대로 지지선인 연두색 선을 잘 지켜줘야만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 지지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그죠?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코카의 기본적인 주지표다라고 해도 될 만큼 나머지 볼린저 밴더, 일목균형표, 각종 이동평균선, 뭐 RSI, 스토캐스틱, MACD, 뭐 엘리게이터 모든 지표들은 보조적인 아까 제가 보조 지표라고 했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로 이 지표, 가격 지표, 그죠? 저항선, 저항선과 지지선의 위치와 그 선들을 돌파 또는 뭐 상향 돌파, 하방 돌파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돌파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정말 힘들게 경험하고 또 연구하고 또 테스트해보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해보고 무한 반복을 하면서 만들어낸 저만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레벨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고 이 레벨단 안에서의 주가 움직임 보세요. 계속 비추세로 나가죠. 특별한 추세가 없습니다. 레벨단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추세가 없다는 거예요. 레벨단을 뚫고 올라가야 그 다음 레벨단을 쌓아줘야만 상승 추세, 레벨단 밑으로 만들어지면 하방 추세, 그렇게 추세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이 레벨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비추세입니다. 이 안에서 고점에 사고 팔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어제 기본적 영상 전체 공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실상 큰 돈도 안 되고 상당히 힘들고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추세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레벨단의 내용 그리고 기본 저항선 또 주요 저항선, 주요 지지선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천천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만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만이 사용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정말 존경하고 배우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제시리 모모어 추세 추종을 만든 선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의 전환선 개념에서 따온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환선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시리 모모어 어느 책에도 자세하게 그 전환선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그 내용은 잘 정확하게 묘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파악한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저항선, 주요 지지선을 돌파하거나 지지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일이 생긴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 생긴다. 현대위아를 코카가 관심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때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주요 지지선을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상방으로 갈 것을 기대한다. 왜? 여기서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 잘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지지를 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하루 툭 떨어진다고 해서 지지가 무너졌다고 보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에 최소한 바디가 걸려 있으면 그 자체를 갖고 너무 하루 만에 확 액션을 취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속임수에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여유를 지키고, 오늘 정말 이탈했다. 이 지지선이 있는데 오늘 음봉으로 이게 툭 떨어졌다. 음봉으로 툭 떨어졌어요. 음봉 툭 떨어져도 이 라인에 걸쳐져 있다면 내일 한번 보자. 내일 만약에 완전히 이탈하는 음봉이 출현하면 그때는 물량을 줄여야 되겠죠. 비중 축소 의견. 왜? 그때부터는 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라인, 그죠? 주요 지지선, 주요 저항선에 대한 내용도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 이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여러분들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된 이후에 그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간 차트 상에서의 이 내용, 그죠?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주간 스토캐스틱 상의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일봉 차트 상의 주요 지지선, 주요 저항선, 이 내용만 갖고도 사실은 전체 80%, 90%를 해결해 버립니다. 저는 매수 또는 매도의 결정에 80%, 90%는 이것만 가지고도 끝냅니다. 그 외에 나머지 10% 또는 20%를 여러 가지 보조지표, 그 20% 중에서 대부분은 또 아까 보여드렸던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이게 거의 또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일목균형이라든지 볼린저라든지 RSI, CCI, 윌리엄, 엘리게이터,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그냥 이런 상태구나 하는 정도의 정보의 입력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다 적용해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헷갈리고 더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차트를 보고 심지어는 제 댓글에 어떤 분이 난장판이라는 댓글까지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뭐 인정합니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 차트가 전혀 복잡해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한눈에 쏙 들어오거든요. 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부분 다 이 지표를 세팅하고 이 지표의 기준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만 보고 또 연구하고 또 보고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하시다 보면 1년만 해도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특히 우리 멤버들, 그죠? 1층, 2층, 3층 또 펜트하우스 멤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